안녕하십니까, 도공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날이 밝아옵니다. 여기가 지금 문재인 집 앞인데,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여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공입니다. 오늘은 비유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도보로 그냥 뚜벅이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로에 횡단보도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도보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로에 횡단보도가 너무 없다고 얘기합니다. 즉, 자기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횡단보도가 많다 적다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가용을 운전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수 우파라는 집단이라면, 그리고 도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 좌파 집단이라면, 그렇다면은 지자체장이나 정부에서는 그 도로에 횡단보도를 어떻게 놔야 할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헌법 제7조 1항입니다. 그곳에는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어떤 한 집단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문재인이는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좌파 집단의 추종자들만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해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에서 걷는 사람 위주로 횡단보도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자가용은 운전하기 힘들어집니다. 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위주로 도로를 많이 횡단보도를 넓게 해 놓으면은 도보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 두 집단에 적절하게 합의점을 찾고 서로가 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저자들은 도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횡단보도를 그냥 촘촘히 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지지하지 않는 수많은 국민들은, 자가용을 운전하는 수많은 운전자들은 조금만 지나가도 횡단보도에 걸려서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즉, 저들은 자기 자신들의 추종자만을 위해서 정책을 해나가다 보니까 나머지 60% 저들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주권과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지지하지 않아서 수많은 탄압을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일자리 부족한 것이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시키고 또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되면서 그 원자력 발전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하청업자들이 모조리 다 갈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들은 원자력 발전소만 폐쇄시킨 것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자들과 학자들을 모조리 다 해체시켜 버렸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없앤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짓기도 힘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고급의 양질의 일자리들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작년 2021년 한 해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31조 원을 썼습니다. 그 31조 원이 어디로 갔을까요? 공무원 10수만 명 신규 임용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 담배꽁초 줍고 화단 정리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일자리 만들어 놨습니다. 고급의 일자리들을 모조리 없애고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담배꽁초 줍고 화단 관리하는 이런 일자리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런 일자리에 31조 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래서 작년에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46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애를 낳느냐는 거예요. 나라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애기들을 못 낳겠다고 하는 겁니다. 애기들의 미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31조 원, 저출산 대책으로 46조 원을 갖다 썼는데 어디다 썼습니까 그거? 경찰분들 안전을 위해서 집회 장소에 성격이 다른 집회자들이 오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여러분들께서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작년에 국방비 예산이 56조 원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예산하고 저출산 대책 예산하고 합치면은 77조 원이에요. 국방비 예산보다도 훨씬 많게 썼습니다. 그런데 효과 있었나요? 저 불법 집회에 대해서 즉시 단속해 주세요. 대화경찰 선생님께서도 저 불법 집회에 대해서 즉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지금 여기는 자유연대 집회 장소입니다. 여기서 불법적으로 집회 장소에 난입을 하면 바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 여러분들께서는 즉시 분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호를 외치고 있고요.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즉시 분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분리시키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불법 시위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한테 이래로 빨리 하세요, 그러면. 이러지 마세요. 압수합니다. 진짜로. 자, 불법 시위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왜요? 아니 이거는 내가 지금 요구하는 건데 왜 그래요? 불법 시위는 그 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법 시위 인지 아니고. 아니 인지가 아니고 우리 지금 집회장소에 들어왔잖아요. 왜 누가 그래? 집회장소인데 여기가? 집회장소 아니면 50m. 다른 사람은 못 지나가니까 그러면. 빨리 지나가라고 그러세요. 합니까? 아니 지나가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마이크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고할 아니 테니까. 마이크는 내가 앞서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집회는 집회 쌤이. 주최자가 아니 잠깐만. 얘기하는 거예요. 집회는 쌤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경고할 테니까 하지 마시라고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잘하지 말라니까. 말라고 그러니까. 안 될 당신은 테니까. 그래? 그러면 하지 마세요. 서로 모르잖아요. 알았습니다, 집회가 그래. 아니고 우리가 할 테니까 아니, 쌤은 놔두시라고.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고마 있잖아. 아니 할 테니까 쌤도 마이크도 저쪽에 말하지 안 마시라고 우리가 한다니까. 알리니까. 알았다니까. 왜 그래? 아이고 참네. 내가 마이크 사용 못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쌤들 한 방에 다 드시라고. 여기는 쌤들 직접 집회하는 거잖아요. 집회 말이 우리가 하는 거니까 다른 단체가 집회를 하는 정수리 옷값을 공개하라. 정수리 신발값을 공개하라. 정수리 옷값을 공개하라. 덕갈비를 공개하라. 문재인은 왜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부끄러운 줄 알라. 문재인은 덕갈비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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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을 감옥으로. 문재인을 감옥으로. 문재인을 감옥으로. 덕갈비를 공개하라. 덕갈비를 공개하라. 정수리 옷값을 공개하라. 덕갈비를 공개하라. 정수리 옷값을 공개하라. 정수리 옷값을 공개하라. 덕갈비를 공개하라. 정수리 옷값을 공개하라. 덕갈비를 공개하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역사적으로 가장 부끄러운 대통령 문재인. 덕갈비를 공개하라. 덕갈비를 공개하라.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대통령. 옹호하는 자도 범인이다. 옹호하는 자도 범인이야. 맞지? 이거 뭘 바쁘기로? 맞지? 왜 쳐? 스키겠다. 야, 진짜 전사. 민주화의 전사 나졌네. 뭘가? 쳤어. 쳤어. 약하다, 약해.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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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다, 나고. 아이고. 나왔어, 나왔어.
단체에 대해 가지고 이쪽 단체에 대해 가지고 미신고 집회는 가지 말라고 경고해놨고 또 10분 뒤에 경고할 겁니다. 그 안에 철수 안 하면 우리가 1차, 2차, 3차 경고해가지고 조치할 테니까 우리 김 대표님은 본연의 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할게요. 고발한다 당신. 욕이나 하지 마, 당신아. 내가 다 뭐래? 왜 욕 뭐래? 시간에 왜 욕 시간에? 아, 니는 안 했나? 니는 안 했나?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하니까 했지. 네가 했잖아, 이 병신아. 병 저런 씨발 그냥. 축구세계 애분도 없어 이놈이. 야, 여러분 그 돈 다 어디다 썼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 모든 것이 자기들 추종자들, 시민단체들, 또 뭐 인터넷에서 입김 좀 센 이런 곳에 그냥 막 준 겁니다. 때문에 저자가 이렇게 수많은 폐악질로 전 세계에서 지탄받고 주목받고 있는 인권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자를 위해서 전부 쌍수 들고 나와서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돈 먹었으니까. 이득을 봤으니까. 전체 국민들은 고통에 빠져서 희생당하고 있을지라도 자기들은 이득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또 여기에서 계속 보셨을 겁니다. 좌파 유튜버들 와가지고 또 인터넷 게시글에 보면은 좌파 유튜버들이나 인터넷에 댓글 다는 이 좌빨들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든지 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작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디 가서도 그런 소리 합니다. 저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득이 되는 일을 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이야기해보라고. 나는 잘못된 거 300가지는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누구든지 와서 토론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좌빨 유튜버들이나 인터넷에 댓글 다는 애들은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논리적이고 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반박을 다룬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로지 인신공격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반박할 수 있는 논지도 없어요. 그냥 문재인이한테 수많은 이득을 봤으니까 저것이 또다시 힘을 쓰면은 자기들은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들을 앞에서 나와서 싸우는 겁니다. 나라가 뒤집어지던, 나라가 거덜나건 저것들은 그런 생각조차 없어요. 자기들 이득만 챙기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기 추종자들 몇 명만을 위해서, 자기 추종자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것도 특히 종북, 종중 세력들을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가의 재산을 거덜내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권과 인권은 침해한 겁니다. 좌파들,
좌파 유튜버들 얼마든지 와서 방해를 하던 항의를 하던 하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분명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오라는 소리입니다. 인신 공격만 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느끼실 겁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저들이 답글이나 저들이 주장하는 것에 어떠한 논리나 반박이 있는가? 이것이 공산주의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의 투쟁 전략입니다. 내용을 반박할 수 없을 때는 그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 이것이 저 더러운 공산주의자들의 행태입니다. 모욕죄라는 거,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둑을 도둑이라고 했다고 모욕죄라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범죄자를 옹호해 주는 것이 공범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더니 고소장 내놔봐라. 저것들이 뭐 무슨 자기들이 판사인지 검사인지 뭐하는 작자들인지도 분간도 못하고 있어요. 진짜 유튜버가 아니면 하찮은 것들이 어디서 좌빨들 그냥 그 세력에 덩달아 가지고 힘 좀 쓴다고 생각하니까 뭐 고소장 갖고 오라고요? 저렇게 억지로 할 때, 억지로 인신 공격을 할 때 우리들은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저들과 같이 화를 내고 같이 개판 싸움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좌빨들은 아무리 한번 빨간물 들어간 자들은 아무리 두들겨 패도 그 빨간물 빠지지 않아요. 빨간물 들은 자들을 입 다물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수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고열을 빨지 못하도록 하는 수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한 해에만 일자리 창출 예산 31조 원, 저출산 대책 예산 46조 원, 77조 원을 갖다 썼는데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효과가 있은 것도 효과도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요. 그 돈 자기네 패거리들끼리 그냥 나눠 먹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했어야 될 국회가 같이 착취해 먹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감시를 안 했던 겁니다.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자기들의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위를 하고 있는데 덜 떨어진 국회의원들 몇 명들, 아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덜 떨어진 작자들이 양산 경찰서 가가지고 서장한테 항의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 신문으로 방송으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자들이 여기 와서 우리 시위하는 집회하는 사람들의 의견 들어봤습니까? 그 자들이 여기에서 집회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왜 하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까?
주민들의 피해만 부각시켜가지고 집회자들하고 주민들하고 조정하려고 그런 노력이나 해봤습니까? 그런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집회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고 우파들이기 때문에 가해자라고 단정을 해버리고, 아니 가해자라고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좌파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간 겁니다. 우리가 물론 여기에 보수 우파라고 해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우파라는 이유보다도 저자들이 5년 동안 청와대 안에 들어앉아서 수많은 폐악질을 해가지고 하지 않는 수많은 국민들의 주권과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그것을 수사하라고,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저자가 좌파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주권과 인권을 탄압했고 대한민국 국고를 거덜냈기 때문에 조사하고 체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가해자로 몰아서 양산경찰서 쫓아가가지고 항의 방문을 한다고요?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직권남용해서 시위 탄압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즉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한 겁니다. 저자들이 우리 시위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단 한 번이라도 했다면은, 그렇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저자들은 우리 시위자들에게 시위자들의 의견이나 시위자들이 주장하는 것이나 어떻게 하면 조용해질 것이냐는 이런 아무런 의견조차 없이 우리 집회자를 무조건 가해자로 매도하고 있던 겁니다. 왜? 문재인이가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고를 거덜낼 때 그것을 같이 받아 처먹으면서 이득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국회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자기의 역할을 안 하고 이렇게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만을 추구한다면은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 스스로의 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은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포기한 겁니까? 여태까지 국회를 믿고 정부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국민의 신뢰를 모조리 다 처박아 버렸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모조리 다 처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우리의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도둑놈은 도둑놈이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범죄자는 범죄자니까 구속시키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저자들이 청와대 안에 들어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탄압을 했는가. 여러분들 일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산에 거주하셨던 분이에요.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피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된 공무원 사건. 증거가 확실치도 않았습니다. 자기들 말대로 증거가 확실치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월북자로 몰아버린 겁니까? 월북자로 몰면은 그 가족이 받아야 할 2차, 3차 피해는 생각도 안 한 겁니까? 그 가족들에게 2차, 3차의 피해가 갈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무조건 양산 월북자로 몰아버린 겁니다. 의도적인지 아니면 경솔한 판단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동안에 단 한 번도 그 공무원을 살리려는 노력조차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의무를 방기한 겁니다.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왜 이 문제가 청와대가 개입돼 있는 대통령 직무였는지, 대통령이 거기에 어떠한 개입을 했길래 대통령 기록물에, 지정 기록물에 그것도 묶어버리는지 분명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겠지만은 월북 탈북자를 강제로 안대를 씌워서 판문점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굉장하게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헌법에 따라서 우리 국민으로 인정을 하건 아니면 우리 국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던 간에 이것은 범법 행위입니다. 분명히 세계 유엔 인권보호법에 의하면은 돌아가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망명자는 돌려보내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안대를 씌워서 북송시켜버렸어요. 이거는요, 세계적인 창피한 일입니다. 인권 범죄예요. 지금 저 문재인이는 전 세계가 지금 이 문재인 사건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 내노라 하는 인권단체들, 특히 그 중에서도 휴먼 라이츠라는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는 문재인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재인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결과를 보고서 지금 저 문재인이는요, 전 세계가 지탄하고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인권 범죄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북한이나 중공이나 둘 다 인권 범죄 국가이고 제노사이드 국가입니다. 즉 인종 학살 국가입니다. 그 두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 전체 국민들의 주권과 인권을 짓밟은 저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처벌을 해달라고 여기 와서 이렇게 시위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숙고조차 하지 않고 경찰서에 쫓아가가지고
집회 탄압하라고 압력이나 행사하는 거, 이런 국회라면은 없는 것이, 이런 국회라면은 해산시켜야 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국회가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그런 국가나 국회는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지. 문재인과 저 빨갱이 자수하여 사형자녀 국가 민족을 위해 빨리 쟁점. 문재인과 저 빨갱이. 우리 모두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자유는 백가 없이 가질 수 없다는 거.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나의 존엄성은 다른 사람이 배려해줘. 나의 주권과 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내가 스스로 지키고 갖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국민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은 모조리 다 체포하고 우리의 주권 스스로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